근데 실제는 이렇게 당사자가 구속되어 있다면은 당사자의 부모님이나 지인들이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모습이 좀 더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, 특히 변호사들은 영상에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정말 파고드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변호사들은 엄청 바빠요.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? 안녕하세요. 낭만 로이어 서민 변호사입니다. 네, 저는 신현승 변호사입니다. 네, 송태관 변호사입니다. 저희 오늘은 셋이서 에스콰이어라고 그래도 법정 드라마죠. 네. 드라마 10화를 보고 거기에 대한 뭐 리뷰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저희들이 그 드라마 보고 이렇게 느낀 점. 이건 좀 아니다. 이건 현실이랑 맞지 않다. 뭐 이런 얘기들 그냥 같이 서로 좀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뭐 이거 학교폭력 관련된 사건인데 좀 흥미롭기도 하고 저희가 또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많은 것 같아서 좀 편하게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. 그러면 10화 보고서 막 각자 느낀 거 있으실 거 아니에요? 처음에는 이진욱 그 변호사가 하는 얘기들이 좀 약간 좀 간지럽고 스스로에 대한 자의식이 너무 강한가? 뭐 이런, 아니면 변호사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가 너무 강한가?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저는 메타 봤거든요, 중간중간에. 그러면 이진욱 변호사 같은 사람이 돼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죠.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그런 변호사 업무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바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. 이진욱이 하는 그런 멘트를 잘 새기고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. 전 이번 화에서는 강유민 변호사. 그분이 본인도 학폭 피해에 대한 방관자로서 책임을 느끼면서 양형 자료를 되게 열심히 수집을 해요. 그 부분이 되게 좀 감동적이었어요. 같은 방관자였던 동급생 84명의 탄원서를 다 받아서 제출하는 모습. 그리고 물론 이제 드라마적 요소가 있긴 하지만 어머니한테 메일 받아가지고 그 학폭 자료를 이렇게 수집을 하잖아요. 그 양형 자료를 통해서 사실 재판부에 이 피고인을 온전히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? 그게 되게 중요했다고 보이고 그게 좀 되게 잘 먹혀서 그런 판결이 또 나온 것 같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저런 변호사가 되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고, 그리고 또 하나는 강유민 변호사가 최후 변론할 때 했던 그 말이 되게 감명 깊었어요. 거기서 이제 정의란 무엇이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거기서 직접 다루진 않지만 그래도 정말 정의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. 저는 이런 학폭 이런 피해에서는 피해자에 대해서 아픔을 공감해 주는 데에서 끝나지 않고 완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을 다시 사회에 설 수 있게 그렇게까지 해주는 부분이 정의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변론이 좀 감명 되게 깊었어요. 항상 법 논리로만 우리가 호소해서 다 이길 수는 없거든요. 판사들도 감정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런 감정적인 부분에도 호소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이성과 감정에 되게 적절하게 호소를 잘했고 그 감정에 호소하는 부분이 되게 그 최후 변론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. 사실 저는 이 드라마에서 가장 포인트가 결국에는 사망한 피해자 자체가 무단횡단의 버릇이 있는 걸 찾아내는 거였단 말이에요. 그걸 찾아낸 게 뭐 극적으로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정말 소송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걸 어떻게 찾아낼 수 있도록 나의 사고를 개발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. 나도 이런 사건을 했을 때 이거를 이런 관점을 찾아내 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노력을 하도록 변호사들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. 이거를 뭐 극적인 요소 없더라도 내가 실제로 하면서 이 사람도 이렇게 큰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했으면 평소에도 무단횡단을 하는 거 아니야? 이런 사고의 확장 이런 걸 할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다. 굉장히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다.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. 저는 이 드라마가 그나마 좀 다른 드라마랑 조금 차별화된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어떤 드라마에서는 이 변호사들의 메시랑 호날두처럼 이런 천재적인 드리블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면은 이 드라마에서는 일반적인 보통 변호사가 내가 관심을 갖고 조금 더 한다면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전략을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게 저는 드라마에서 되게 좋게 봤던 것 같아요. 검사가 이걸 살인죄로 기소한 것 자체가 조금 현실에서는 이런 경우에 살인죄로 기소를 할 수 있을까?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. 자기적인. 예. 왜냐면 이제 가해자가 둔기로 머리를 내려치고 꽤 오래 이렇게 운전을 해서 가다가 이제 무단횡단하는
피해자를 쳐서 피해자가 죽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하나의 행위로 봐서 그 첫 행위부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서 살인죄로 기소한 게 현실적으로는 되게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원이 재판부가 이걸 두 개의 행위로 나눠서 결국 거기에 따른 형을 선고를 하거든요. 살인죄로 보지 않고. 그게 그냥 법리적으로도 너무 타당한 결론을 내렸다. 뭐 정의나 이런 그런 감정적인 개입 없이도 너무 법리적으로 타당한 그런 결론을 내렸다. 사실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사실 그 사고가 나기까지의 그 과정이 너무 설명이 좀 없죠. 드라마적으로 그냥 어떻게 해서 그럼 머리를 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다가 결국에 와가지고 그 사람을 쳤는지, 그럼 피해자는 거기 누워있다가 어떻게 일어나서 다시 도로로 갔는지 뭐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드라마적 요소를 어떻게든 법리적으로 다툼이 될 만한 부분을 만들려고 사실관계를 그렇게 꾸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재미는 있어요.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뭐 논의해 볼 만한 사항들이 나오는 거고 뭐 인과관계 단절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흥미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. 제가 드라마를 보고 항상 법정 드라마를 보면서 항상 의문을 가진 거는 변호사들이 좀 뛰어나서 잘 됐다. 변호사들이 주인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각을 시킬 수밖에 없는데 사실 제일 포커스가 돼야 되는 거는 그 당사자고 그 당사자가 어떻게 증거를 모았는지가 제일 포커스가 돼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. 실제로 변호사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자료를 얼마나 모았는지 그 자료를 변호사한테 어떻게 제출하고 그걸 변호사가 잘 정리해서 제출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실제 현실이랑 좀 와닿지 않나. 특히 드라마에서는 무단횡단을 자주 한다는 거를 어떻게 증거로 입증했는지 사실 명확하게 잘 안 드러나는데 CCTV는 보통 일주일이면은 한 달이면 다 사라지거든요. 그래서 증거를 확보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. 그리고 법원은 증거가 없으면 유리하게 보지 않아요. 아무런 신빙성 있는 자료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드라마니까 극적인 요소를 위해서 그런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넘어가고 이제 잘 제출이 돼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반영이 됐는데 실제는 이렇게 당사자가 구속돼 있다면은 당사자의 부모님이나 지인들이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모습이 좀 더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 특히 변호사들은 영상에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정말 파고드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변호사들은 엄청 바빠요.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? 그래도 에스콰이어 법정 드라마 같이 보고 변호사님들하고 각자의 생각을 되게 좀 나눠봤잖아요. 저희 뭐 이럴 기회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또 약간은 되게 현실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송 변호사님 생각도 좀 들어봤고 약간 우리 태근이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영세적이 됐지 이게 약간 걱정이 되게 하면서 그러면 저희 다음에는 여러분의 삶에 낭만을 더해드릴 수 있는 그런 법률 얘기 또 찾아서 다시 이렇게 또 한번 셋이서 이런 영상 또 한번 만들어 볼게요.